송명숙입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아주 흔하지만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문제, 바로 밤에 자다가 소변 때문에 깨는 현상, 이른바 야간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엔 그냥 나이 들면 생기는 자연스러운 증상이라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자는 도중에 반복해서 소변 때문에 잠에서 깨는 일이 일상이 된다면 단지 불편함을 넘어서 삶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잠이 계속 끊기면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낮 동안의 생활에도 활력이 떨어지게 되죠. 밤마다 자주 깬다는 건 곧 면역력 저하, 만성피로, 우울감, 심하면 낙상 사고나 고혈압, 심혈관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야간뇨는 단순한 노화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엔 몸속 여러 가지 변화와 생활 습관이 얽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복잡한 원인들을 하나씩 짚어보고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해결법도 함께 정리해 드릴게요. 따로 병원을 가지 않아도 집에서 매일 5분씩만 신경 쓰면 꽤 많은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먼저 왜 나이가 들수록 밤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걸까요? 그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밤에 소변 생성을 억제해주는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드는 데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호르몬이 충분히 나와 밤 동안에는 소변이 잘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기능이 점점 약해지게 되죠.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방광의 탄력과 저장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방광이 예전처럼 말랑하지 않고 점점 딱딱해지면 소변이 조금만 차도 금방 요의를 느끼게 됩니다. 예전엔 참을 수 있던 정도의 양도 못 견디게 되면서 잠을 깨게 되는 거죠. 특히 남성분들의 경우 전립선이 나이가 들면서 커지는 일이 흔합니다. 전립선이 요도를 눌러주면 소변이 완전히 배출되지 않고 방광에 조금씩 남게 되는데 이 잔뇨가 밤 사이에 다시 요의를 불러오는 겁니다. 남성들이 나이가 들수록 밤중에 자주 깨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반면 여성의 경우엔 출산이나 노화로 인해 방광을 지탱하던 골반 근육이 약해지면서 방광 자체가 늘어지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때 방광은 실제로 차지도 않았는데 신호를 잘못 보내서 소변이 마렵다고 느끼게 되죠. 이런 경우를 과민성 방광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에 생활 습관이 더해지면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저녁 늦게까지 수분이 많은 음식을 먹는다든지 국물이 많은 찌개를 자주 먹거나 자기 전에 과일을 많이 먹는 습관 또는 술을 마시는 일은 모두 밤에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낮 동안 움직이지 않고 앉아서 오래 지내는 분들은 다리에 수분이 몰리게 되는데 잠들기 위해 누우면 그 수분이 몸 전체로 다시 퍼지게 되면서 소변으로 빠르게 바뀌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신장 기능이 떨어진 중장년 이후에 특히 흔하게 나타나고요. 이렇게 다양한 원인이 뒤섞이다 보니 야간뇨는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몇 가지만 정확히 실천해도 꽤 큰 변화가 생깁니다. 여기서 제가 가장 먼저 권해드리고 싶은 건 저녁 6시 이후부터 수분을 철저하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낮에는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되 저녁 이후부터는 약 복용을 위한 최소한의 물 외에는 물, 국물, 과일, 수박, 맥주 등 모든 종류의 수분 섭취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습관처럼 마시는 저녁에 맥주 한 잔도 소변 생산을 촉진시켜 잠을 깨게 만드는 주범이 되니까요. 두 번째로 중요한 실천법은 잠들기 3시간 전부터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는 생활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다리에 몰렸던 수분이 밤에 갑자기 온몸으로 퍼지지 않도록 저녁부터 다리를 올려주면 그 수분이 미리 빠지게 됩니다. 소파 위에 다리를 올리거나 쿠션을 이용해서 다리 높이를 조정하는 식으로 꾸준히 실천하면 그 효과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변이 마렵지 않더라도 반드시 한번 화장실에 가서 미리 방광을 비우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특히 남성은 소변을 보는 시간이 짧고 급한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땐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고 충분히 끝까지 소변을 배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광에 남은 소변은 그대로 밤중에 요일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만지지 않는 것입니다. 눈으로 들어오는 강한 빛이 뇌를 자극해서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고 수면을 방해하는 동시에 소변 생성도 촉진시킵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보다 보면 소변이 더 자주 만들어지고 깊은 잠에 들지 못하게 되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밤중에 잠이 살짝 깨기만 해도 습관처럼 화장실로 가시는데요. 그건 오히려 몸에 좋지 않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화장실로 가기보다는 진짜 요일을 느끼는지 몸의 감각을 한번 살펴보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참을 수 있을 정도라면 그냥 다시 눈을 감고 누워 계셔도 됩니다. 이렇게 자주 깨도 무조건 소변 보지 않는 패턴을 익히다 보면 몸은 점차 밤에는 소변을 덜 만들어도 된다는 것을 학습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실천법은 간단하지만 몸에 깊은 영향을 주는 습관들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몸의 리듬을 되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단 하루 이틀로는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주일만 꾸준히 반복해도 깜짝 놀랄 만큼 차이를 느끼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와 함께 알아두면 좋은 생활 속에 작은 팁들이 더 있습니다. 바로 몸의 물순환을 도와주는 생활 패턴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낮에는 햇빛을 받으며 걷기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고 다리를 자주 움직여주는 생활, 염분이 많은 음식을 피하고 짠 국물을 줄이는 식사 습관이 모두 야간뇨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몸에 짠 성분이 많아지면 그만큼 몸은 물을 끌어당기고 그 결과로도 밤사이 더 많은 소변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단순히 소변의 양이 아니라 배출의 질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루 동안 소변을 자주 본다든지 본 후에도 찝찝함이 남는다든지 소변 줄기가 약해졌거나 2번 나눠서 봐야 한다든지 하는 증상이 있다면 이는 야간뇨보다 더 앞서 해결해야 할 몸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전립선과 관련된 이상이 숨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는 아주 흔한 노화 현상이지만 무시하거나 방치할 경우에는 방광 기능이 더 빨리 악화되고 소변의 조절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골반 근육의 이완이나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한 방광 점막의 약화는 오랜 기간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스스로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자다가 자주 깨는 문제로 생각했던 야간뇨가 사실은 우리 몸의 전반적인 균형 문제 혹은 감춰진 이상 신호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반복적인 수면 방해는 두뇌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잠을 깊게 못 자는 시간이 계속되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분도 우울해질 수 있으며 평소보다 쉽게 짜증이 나거나 불안감이 커지는 일도 자주 생기게 됩니다. 낙상 사고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자다가 깜짝 놀라 일어나거나 불을 켜지 않은 채 화장실을 가는 도중에 넘어지는 사고는 생각보다 아주 흔하며 특히 겨울철에는 체온이 낮아진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면 어지럼증이나 혈압 변화로 쓰러지는 일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야간뇨는 단순한 생활 불편이 아니라 실제적인 생명의 위협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간뇨가 있다면 절대 부끄러워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도 나의 생활을 돌아보고 바꿀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럼 이제 집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생활 팁들을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잠자리 환경을 바꾸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방 안의 온도와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소변 때문에 깼을 때 쉽게 다시 잠들 수 있도록 은은한 조명이나 조용한 음악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은 곧 야간뇨로 인한 불편함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몸이 찬 상태에서는 방광도 자극을 쉽게 받고 요의도 더 빨리 생깁니다. 특히 발이 찬 분들은 수면 중 더 자주 깨게 됩니다. 자기 전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거나 보온 양말을 신는 습관을 들이면 잠이 더 깊어지고 야간뇨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장 운동과의 관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장이 부드럽게 움직이지 않으면 복부내 압력이 올라가고 이로 인해 방광이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비가 있거나 장이 항상 불편한 분들은 소변 문제가 더 쉽게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따뜻한 수분 섭취를 통해 장의 리듬을 되살리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볍게 몸을 움직여주는 스트레칭이나 걷기 습관도 중요합니다. 몸의 순환이 활발해지면 낮 동안 수분이 다리 쪽으로 몰리는 일이 줄어들고 밤에는 소변 생성도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잊지 마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생활 습관의 변화는 반드시 하루 이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일주일 이상 꾸준히 지켜본다는 마음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물을 줄였지만 다음 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면 효과는 그 자리에서 멈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몸이 지금 어떤 리듬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습관입니다. 나도 모르게 저녁 식사에 과일을 많이 먹고 있었거나 수분이 많은 찌개를 매일 저녁 식사에 함께하고 있었거나 잠자기 전까지 유튜브를 보고 있었던 습관들이 내 밤을 방해하는 결정적인 원인일 수 있습니다. 변화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하나 의식하고 고쳐나가면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까요? 나는 밤에 몇 번이나 깰 정도로 야간뇨가 심한가? 혹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증상은 정말로 단순한 노화의 결과일까? 이 물음에 명확하게 답하기 위해선 몸의 상태를 조금 더 세밀하게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잠자는 도중 2번 이상 일어나게 된다면 이는 분명 생활의 질을 해치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이와 함께 낮에도 소변을 자주 보거나 화장실을 다녀왔는데도 잔뇨감이 난거나 요일을 참기 힘들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지 나이 탓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엔 생활습관 교정과 함께 반드시 진료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특히 몸이 붓기 시작했다면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아리, 발목, 얼굴, 손등 등이 부었다는 건 몸 안의 수분 균형이 깨졌고 신장이나 심장 또는 혈관계에 문제가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야간뇨와 함께 갑작스럽게 혈압이 들쭉날쭉해졌거나 가슴 두근거림이 잦아졌거나 두통이 잦아진 경우라면 이는 단순한 방광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의 변화일 수 있으니 반드시 살펴보셔야 합니다. 특히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야간뇨가 반복되면 결국 수면 구조 자체가 망가진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소변을 보는 일이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 수면 사이클이 반복적으로 깨지고 몸의 회복 주기가 무너진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숙면은 단지 피로 회복을 넘어서 혈압을 안정시키고 면역력을 회복시키는 핵심 시간인데 이 시간을 반복적으로 방해받게 되면 낮의 컨디션은 당연히 떨어지고 자율신 경계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야간뇨를 가진 분들이 잠의 질을 되살리기 위해 집중해야 할 포인트는 어디일까요? 무엇보다도 수면의 시작 시점, 그러니까 잠자리에 들기 전에 1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간 동안 뇌는 이제 곧 잠들 준비를 해야 한다는 신호를 받아야 하는데 만약 이 시간 동안 밝은 조명을 켜놓고 있거나 TV나 스마트폰 화면을 계속 바라보고 있다면
뇌는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조명을 낮추고 조용한 음악을 틀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따뜻한 차라고 해서 물처럼 마시면 안 되고 한두 모금 정도로 입을 적시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수면 전 수분 섭취는 철저하게 조절하셔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루틴을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심호흡 혹은 발바닥을 마사지하거나 따뜻한 물에 담그는 행위만으로도 뇌는 안정 신호를 받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밤의 요일을 자주 느끼는 몸에서 밤에는 쉬어야 하는 몸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신호가 되어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실천은 주무시기 전에 화장실에 가는 것을 단순한 습관이 아닌 집중하는 의식처럼 바꾸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보고 나오는 게 아니라 방광을 완전히 비우겠다는 마음으로 호흡을 고르고 천천히 몸을 이완시키면서 끝까지 배출하는 감각을 익히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야간뇨 예방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처럼 자는 동안 몸이 비워진 상태로 유지되도록 만들어주면 자다가 소변이 찼다는 신호를 받을 가능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덧붙여 낮의 활동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보내는 분들은 다리에 수분이 몰리기 쉽고 이 수분이 밤에 누웠을 때 빠르게 다시 순환되며 방광을 자극하게 됩니다. 반대로 낮 동안 꾸준히 움직이며 다리를 사용한 분들은 그 자체로 수분 순환이 일어나며 몸의 부종이 줄어들게 되고 밤에도 훨씬 덜 깨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낮에 햇빛을 받으며 산책하거나 틈틈이 제자리 걸음이라도 해주는 습관은 야간뇨 예방에 있어 아주 강력한 방법입니다. 더불어 의외로 간단한 이 동작 하나도 도움이 됩니다. 발목을 돌리는 것.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양쪽 발끝을 들었다 내렸다 하거나 원을 그리듯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하체에 정체된 수분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는 나도 알고 있었는데 왜 잘 안 될까? 답은 바로 지속성에 있습니다. 야간뇨는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증상이 아닙니다. 몸의 리듬이 망가진 시간만큼 회복에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하다 그만두는 것이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단 하루에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것을 놓지 않으면 분명히 변화가 찾아옵니다. 자기 전에 다리를 올려놓고 30분만 쉬었다가 화장실에 다녀오고 방광을 비운 뒤 휴대폰을 멀리 두고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 음악을 들으며 눈을 감아보세요. 그저 평범한 듯 보이는 이 행동들이 뇌에게는 이제 밤이다라는 명확한 신호가 되고 밤 동안 소변을 억제하는 호르몬 분비를 자연스럽게 유도하게 됩니다. 몸은 우리가 보내는 신호에 따라 반응합니다. 자극적인 영상, 밝은 불빛, 수분 가득한 음식, 늦은 활동들은 모두 몸에 아직 낮이다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셈이고요. 반대로 조용함, 따뜻함, 어둠, 이완된 호흡은 지금은 쉬어야 할 시간이라는 메시지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러한 몸과 뇌의 대화를 의식하면서 생활을 구성해 나가면 야간뇨는 분명히 조절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실천하고 계시다면 아마도 밤에 자주 깼던 횟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아침에 느끼는 피로감도 완화되는 변화를 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야간뇨가 줄어들면 일상 속에서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놓치는 부분인데요. 바로 낮의 정신 상태입니다. 잠을 깊이 자지 못하면 뇌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는 기억력 저하, 판단력 둔화, 감정 기복 심화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의 나이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치매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수면 중 반복적으로 깨어나게 되면 뇌 속 독소가 충분히 배출되지 않고 신경세포가 정리되지 못해 각성 상태가 계속 남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는 수면 부족이 알츠하이머성 단백질의 축적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또한 밤마다 깊은 수면을 방해받으면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자율신경계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심장 박동, 호흡, 혈압, 체온을 조절해주는 중요한 시스템인데요. 이 기능이 무너지면 아침에 피곤한 건 물론이고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불안감이 커지고 혈압도 들쭉날쭉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뇨를 단순한 불편함으로만 보지 말고 전신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제부터는 좀 더 실질적인 실천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상황에 맞는 적용법을 안내해 드릴 테니 본인의 생활에 잘 맞는 방법부터 하나씩 선택해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 분들은 다리의 고인 수분을 줄이기 위한 순환 활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 계시다가 잠자리에 들면 밤에 수분이 방광으로 몰려가면서 야간뇨가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2번 정도는 무조건 일어나서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벽에 손을 짚고 종아리를 들어 올리는 간단한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특별한 운동복이나 공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쉽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식사량이 많거나 저녁 식사가 늦은 분들은 반드시 식사 후 3시간 이상이 지난 뒤에 잠자리에 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녁을 먹고 곧바로 누우면 위장과 신장이 동시에 부담을 느끼며 수분과 염분 조절에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식사와 함께 마신 국물이나 음료는 그 자체로도 소변량을 늘리게 되므로 식사 자체의 구성도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저녁에는 국물 없는 식사, 기름기 적은 음식, 수분이 적은 반찬 위주로 조절해 보세요. 세 번째, 수면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환경 조절이 핵심입니다. 방 안의 조명을 부드러운 색으로 낮추고 블루라이트가 포함된 전자기기를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일정한 수면 리듬을 만들기 위해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말에 늦게 자거나 낮잠을 오래 자는 습관도 밤에 깨어나는 원인이 되므로 일관성 있는 수면 리듬을 갖는 것이 야간뇨 개선의 기초입니다. 네 번째, 전립선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은 소변줄기, 잔뇨감, 빈뇨 여부를 스스로 관찰해 보셔야 합니다. 남성의 전립선은 나이가 들수록 서서히 커지고 방광 아래쪽을 눌러서 소변 배출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소변을 볼 때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급하게 끝내지 말고 끝까지 다 배출한다는 느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여성분들 중 출산 경험이 있거나 폐경 이후이신 분들은 방광의 지지 구조가 약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과민성 방광 증상이 쉽게 나타나게 되며 실제로 방광이 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변이 마렵다는 신호를 자주 받게 됩니다. 이런 분들에겐 골반적 근육 강화 운동, 흔히 말하는 케겔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이 운동은 짧은 시간에도 할 수 있고 특별한 기구 없이도 가능하니 매일 3분 정도만 투자해도 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야간뇨의 원인은 다양하고 그에 따른 해결법도 각기 다릅니다. 한 가지 방법만으로 완전히 해결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자신의 생활 습관과 몸 상태를 정확히 인식하고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매일 실천을 반복하는 것. 그리고 내 몸의 변화를 민감하게 느껴보는 것. 이렇게 몸과 대화를 나누는 습관이야말로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 앞서 다양한 실천법과 생활습관 개선 방안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야간뇨와 밀접하게 연관된 심리적인 부분도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몸의 기능만큼이나 마음의 상태도 야간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을까요?
낮 동안 지속된 긴장감, 걱정, 불안은 우리 몸을 각성 상태로 유지하게 만듭니다. 뇌가 쉬지 못하면 밤이 되어도 진정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소변을 억제하는 기능마저 흐트러지게 되죠. 특히 걱정이 많고 예민한 성격의 분들은 잠자리에 들어서도 머릿속에서 생각이 멈추지 않고 이로 인해 자주 잠에서 깨게 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럴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나만의 고요한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침대에 눕기 전에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간단한 명상 호흡을 통해 뇌를 천천히 이완시키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몇 번의 깊은 숨만으로도 심박수가 안정되고 몸 전체에 편안한 이완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에서 수면에 들게 되면 자는 동안 소변 생성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대한 과도한 집착도 버려야 합니다. 일부 분들은 잠들기 직전 혹시 밤에 일어날까봐 불안한 마음에 몇 번씩 화장실에 가기도 하시는데요. 이런 습관은 오히려 몸의 잘못된 학습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요의가 없음에도 반복적으로 가게 되면 방광은 자꾸 신호를 보내고 그 결과로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패턴이 생깁니다. 따라서 잠자기 전에는 단 한 번 방광을 천천히 비워낸 뒤엔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잠이 깼다고 해도 그 자체로 소변이 마렵다는 생각으로 연결시키지 말고 이건 잠시 깬 것이다라고 스스로에게 알려주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자주 깬다고 해서 늘 소변이 마려운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특히 이런 심리적 요인에 민감할까요? 혼자 사시는 분들, 수면 무호흡이나 불안 장애 경험이 있는 분들, 혹은 평소에도 잠에 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분들은 이런 패턴에 빠지기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생활 전반의 안정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번 스스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몸을 돌보는 시간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야간뇨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를 위해 차분한 빛의 조명 아래에서 따뜻한 물로 손과 발을 씻는 행동, 식물을 바라보며 잠시 멍하니 있는 시간, 누군가에게 오늘 하루를 짧게 이야기하는 루틴 등이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운동 부족은 야간뇨의 숨겨진 원인 중 하나입니다. 몸을 충분히 쓰지 않으면 전신의 순환이 정체되고 특히 하체 쪽으로 몰린 수분이 몸 안에 머물면서 밤에 소변으로 변환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중장년 이후에 운동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꼭 격한 운동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몇 분이라도 계단을 천천히 오르내리거나 팔을 들고 발을 들어 올리는 동작을 반복해 보세요. 이 간단한 움직임만으로도 하체의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밤사이 신장이 과도하게 작동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운동은 단지 몸을 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면의 질을 높여주는 중요한 열쇠이기도 합니다. 낮 동안 신체 활동이 충분하면 밤에는 자연스럽게 깊은 잠에 들게 되며 그 덕분에 중간에 깨어나는 횟수도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들을 정리해보면 야간뇨는 단순히 밤에 소변 때문에 잠을 깨는 증상에 그치지 않고 몸의 순환, 수면, 심리, 생활 패턴까지 연결되어 있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어느 하나만 고친다고 해결되기보다는 내 생활의 전반적인 리듬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 하나씩 바꾸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의 몸을 탓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왜 이렇게 자주 깨지? 다른 사람들은 멀쩡한데 왜 나만 이래? 이런 생각은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고 문제를 더 크게 느끼게 할 뿐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단순히 불편함이 아닌 변화의 계기로 받아들이면 야간뇨도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기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몸은 언제나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가능성은 생활 습관 속에서 조금씩 드러납니다. 하루 5분만 집중해서 나의 저녁 시간을 정리하고 밤의 환경을 조정하고 수분과 움직임을 조절하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어느 순간 아침이 상쾌하게 시작되는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생활습관과 마음가짐의 변화 외에도 야간요와 관련해 우리 몸에서 놓치기 쉬운 신호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건강한 것 같아도 속에서는 천천히 신장이 약해지고 있거나 순환계가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간과되는 부분은 바로 다리의 붓기입니다. 하루 중 늦은 오후가 되면 종아리나 발등, 발목이 붓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저녁엔 신발이 꼭 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양말 자국이 유난히 깊이 남는 경우도 있죠. 이런 상태는 단순히 오래 서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전신의 수분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몸 안에 수분이 균형 있게 순환되지 못하고 다리 쪽에 고이면 밤에 누워 자는 동안 그 수분이 위쪽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 결과 신장은 많은 양의 소변을 만들게 되고 자다가 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에 부종이 자주 나타나는 분들은 특히 밤 시간 전에 반드시 다리 순환을 도와야 합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잠들기 전 다리를 벽에 기대거나 쿠션 위에 올려서 심장보다 높게 만들어주는 자세를 취해보세요. 약 20분에서 30분 정도만 유지해도 효과가 있고 가능하다면 이 시간을 명상이나 호흡 조절 시간과 함께 연결하면 더 좋습니다. 또한 하체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추운 계절뿐 아니라 여름철에도 다리가 차가운 분들이 많습니다. 에어컨 바람이나 얇은 옷차림, 바닥에서의 생활 등이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수면 전 간단한 족욕이나 따뜻한 수건으로 종아리를 감싸주는 습관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자기 전 소변의 질입니다. 소변의 양도 중요하지만 색과 냄새 그리고 느낌을 잘 살펴보세요. 소변이 지나치게 투명하다면 수분이 과하게 섭취된 상태일 수 있고 너무 짙거나 자극적인 냄새가 난다면 체내 노폐물 배출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소변을 본 뒤에도 뭔가 덜 본 것 같고 잔여감이 있다면 방광의 수축력이 떨어져 있거나 요도 근육의 힘이 약해져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증상이 매일 반복된다면 꼭 따로 기록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 권해드리고 싶은 습관은 소변 일지를 적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 몇 번 소변을 보았는지, 언제 화장실에 갔는지, 소변 색이나 느낌은 어땠는지, 잠은 몇 번 깼는지 등을 간단히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본인의 패턴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밤 비슷한 시간에 깨서 화장실을 가는 분들은 그 시간에 체온이 떨어지는지, 다리가 차가워지는지, 혹은 잠자기 전에 무언가를 먹었는지를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패턴은 생활 속 작은 변화로 쉽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침에 눈 떴을 때의 느낌도 중요한 단서입니다. 잠은 충분히 잔 것 같은데 피곤하고 입이 마르며 눈이 뻑뻑하거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깊은 잠을 자지 못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는 야간요로 인한 수면 중단이 뇌에 영향을 미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몸은 반복을 학습합니다. 밤마다 같은 시간에 깨서 화장실에 간다면 그 시간쯤 되면 자동으로 몸이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 바꾸기 위해선 생활 전체의 리듬을 새롭게 짜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잠이 깼다고 해서 무조건 화장실에 가는 건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눈이 떠졌다고 해도 진짜 요의가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가능하면 다시 눈을 감고 눕는 습관을 들이세요. 처음엔 쉽지 않겠지만 이를 반복하다 보면 몸은 밤에는 소변을 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배우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참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조건 가는 습관 자체가 더 많은 요일을 유도하게 되는 잘못된 패턴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방광이 찼는지
혹은 그냥 수면 주기가 끊긴 것인지 내 몸의 신호를 잘 살펴보는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야간요는 단순히 밤의 문제로만 보지 마시고 낮의 생활 전체가 만들어낸 결과라는 시각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루 동안 얼마나 움직였는지, 얼마나 마셨는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얼마나 긴장했는지, 얼마나 웃었는지까지 모두 밤의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그렇기에 매일 저녁 오늘 하루를 천천히 되돌아보는 시간도 매우 의미 있는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의 끝에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이완시켜주는 이 짧은 시간이야말로 야간요 예방의 핵심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야간요는 단순히 밤에 자주 깨는 증상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몸이 더 이상 낮과 밤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이며 수면과 배설, 순환과 자율신경계 사이의 균형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알림입니다. 이 증상을 단지 참거나 억누르기보다는 내가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그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보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증상이 심해졌을 때 비로소 병원을 찾고 너무 불편해졌을 때에야 생활을 바꾸려고 하시지만 사실 야간요처럼 작은 불편함은 가장 먼저 신호를 주는 경고음입니다. 이때 적절한 조치를 하면 큰 병으로 가는 길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할 상황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일주일에 4번 이상, 밤에 2번 이상 깨는 일이 계속된다면 그리고 낮에도 소변 문제가 반복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또한 몸이 자주 붓는다거나 눈밑이 자주 침침하거나 아침마다 피로가 너무 쌓이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단지 불편함이 아니라 몸의 기능 중 일부가 이미 과부하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점은 주변의 시선이나 나이 탓이라는 인식이 오히려 회복을 늦추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야간요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아주 흔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이후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집니다. 어차피 나이 들면 이런 거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몸은 더 빠르게 기능을 잃어갑니다. 반대로 지금이라도 바꾸면 좋아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작은 실천을 시작하면 몸은 금세 반응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저녁 6시 이후 수분 섭취를 철저히 줄이는 습관만 들여도 일주일 안에 잠에서 깨는 횟수가 줄어드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리를 높게 올리고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 방광을 천천히 비우는 습관, 스마트폰 대신 조용한 음악과 함께 잠드는 환경, 이 모든 것들이 몸에 새로운 패턴을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야간요는 몸의 리듬을 회복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단지 잠을 더 자는 것이 아니라 몸의 시간표를 다시 조율하고 해가 지면 쉬는 리듬, 해가 뜨면 움직이는 리듬을 되찾는 것이죠. 이 리듬이 회복되면 단지 야간요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 머리가 맑아지고 낮에 집중력이 돌아오고 식욕도 안정되며 감정 기복이 줄어들고 면역력까지 강해지게 됩니다. 몸은 본래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고 그것을 방해했던 요인을 하나씩 줄여주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아끼는 마음입니다. 스스로의 수면을 소중히 여기고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도 귀 기울이고 불편을 외면하지 않고 돌보는 태도, 이 모든 것이 진정한 회복의 출발점이 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며 나도 한번 바꿔볼까 하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그 생각이 바로 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어제까지 해오던 습관에서 단 한 가지만 바꿔보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습관은 작고 느리게 쌓이지만 그 힘은 결국 삶 전체를 바꾸게 됩니다. 매일 저녁 나를 위해 정리하는 시간. 매일 밤 몸이 쉴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 그 시간을 조금 더 소중하게 대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한 밤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위한 이야기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